안녕하세요. 성공 맛집 인터뷰 유지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홍보각 여경래 셰프님 모시고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알만한 사람들은 웬만큼 다 아는데 그런가요?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 우리 업장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가를 운영하게 된 거는 횟수로 한 13년 차가 됐고요. 네. 처음에 여기 들어왔었을 때는 사실 루이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제 한국 이름이 여경래 여경옥이고요. 중국 이름은 루이징라이 루이징유. 그래서 이제 성을 따서 루이로 한글 표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에 회장님의 선친께서 이 식당 이름을 지셨대요. 그리고 한 30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왔는데 호텔 쪽에서 이 이름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는 이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흔쾌히 오케이를 했죠. 한때는 그랬잖아요. 짜장면에 탕수육만 먹으러 가도 아버지들이 폼 잡고 야 우리가 청요리 한번 먹으러 갈까?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건 상당히 중국 요리 하신 지는 그럼 얼마 되신 거예요? 1975년도에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네. 그로부터 계산을 하니까 45년 차가 되네요. 45년 차. 그래서 인생 여기서 이 계통에 다 바친 것 같아요. 청춘을 돌려다오.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당연시 돼 있었던 그 시절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화교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중국인인데 4살 조금 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공부는 중학교밖에 못 시킨다. 왜냐면 가정 형편이 사실 되게 어려웠었으니까 가서 기술을 배우라. 예.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손재주도 있고 이 음식이나 이런 요리를 하는데 되게 많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천직이 돼버리긴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운명적인 만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화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편안하지 않게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한 번도 못 느꼈고요. 그냥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내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동이 좀 많았었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왜냐면 중국인 교육을 받았지만 중국말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중국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수업은 중국말로 했지만 한국말이 훨씬 또 편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수렁에 빠진 게. 왜냐면 짱깨니 짱꼴라니 막 이렇게 부정적인 거 되게 많긴 했었었네. 나도 그 되게 싫었었는데 근데 여기를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나를 이 수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수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나의 천직이 될지 모른다 하는 약간 섬뜩한 그런 생각이 딱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해야지. 어차피 피해 나가지 못할 거면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 그런 말들이 딱 생각나요. 그 후에 생각났지만 세상은 뭐든지 다 마음이 운영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이 편하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중식에 발을 딱 들여오면 제일 처음에 중식당에 가면 뭘 시켜요? 제일 먼저? 처음에 입문했었을 때는 무엇이 기술이고 무엇이 일인지 잘 몰랐어요. 이래로 갔는데 15살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6살 정도에 수타를 우리 한국인 선배한테 배웠는데 한 1년 정도 수타를 했어요. 한 18살 정도 될 때 주방에 조리사만 한 20명 정도 되는 큰 식당이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술이라는 걸 보기 시작을 했죠. 질풍노도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이었었는데 진짜 기술이라는 걸 보고 나서부터 거기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불량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던 동생하고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형 우리들은 그때 기술을 봤으니까 여태까지 아무런 말썽 없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처음 졸업하고 갔을 때 월급 6천 원 받았다고. 네, 6,000원. 6천 원. 그 다음에 다음 82년도에 60만 원. 그때 보이스피싱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시절에? 동생이 차를 탄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집에 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가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작은 아들이 안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좀 머리 되게 많이 다쳤다.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경찰하고 쇼부를 볼 테니까는 돈 50만 원을 빨리 갖고 오면 내가 쇼부 볼 수 있다고. 근데 어머니는 경황이 없으니까는 이 동생이 오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 이거 안만 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동생이 이제 재수씨한테 전화를 했죠. 충격받을까봐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주머니 잠깐만요. 그래서 딱 순간적으로 뭐가 잘못된 자고 있는 거야. 쉬는 날인데 형 웬일이야.
새끼 웬일이가 아니라 지금 전화 끊고 빨리 택시 타고 가라고 가니까 벌써 어머니는 돈 주고 온 거야. 오고 나서 우리가 집에 딱 도착하니까 아유 걱정돼서 왔구나.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이 얘기를 참아 못했는데 후에 얘기했는데 끙끙 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빨리 가서 50만 원 내가 만들라고 엄마 갖다 드리라고. 그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 그게 몇 년도에 거의? 93, 90년대? 4년. 그래서 요새 보이스피싱 그러면 옛날에 내가 제일 먼저 당한 사람이라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잘 아는가 했는데 뭐 그 쉽게 못 찾죠. 결국은 뭐야 그 미제가 됐지만. 주방에서 쭉 일을 하시다가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뭐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한 30대 초반 전후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호텔에서 유망한 이제 부주방장이었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곧 있으면 나는 주방장 되긴 돼. 그때 당시만 해도 호텔 주방장 되면은 신문 인사 동정에 나와요. 주방장 되면 지금보다 월급도 많아질 것이고 지금보다 명예는 더 좋아질 건 분명하긴 하지만 부자는 못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아이들이 둘이었었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호텔에서 주방장 되는 게 꿈 중에 하나긴 한데 자기 장사를 해야 된다. 91년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한 5천만 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하 1층에 있는 그런 식당을 했어요. 이제 물론 경험했지만 다음에는 절대 지하는 안 하겠지만 3년 반 했어요. 본인의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5천만 원에서 얼마 정도 된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천. 그럼 나머지 2천은? 그래서 그때 2천이라는 거는 어디서 두른 것 같아요. 이렇게 개 같은 걸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약간 누가 돈 필요하다면 돈 이게 100만 원씩 객출 20명이면 2천만 원 만드니까 그래서 내 다달이 갚는 뭐 그런 식의 개를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달을 가야 되는데 배달통 드는 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생각했죠. 이건 내 장사니까 지금은 되게 창피하지만 며칠 후면 내가 들을 수 있을 거야. 어차피 내가 그 방향으로 들어왔으니까. 영동시장에 바라바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된 거는 월급쟁이로는 내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이들한테 이제 커오면서 아이들한테 아버지의 꿈이 뭔지 아냐고. 아버지의 꿈이 그다음에 돈 벌어서 벤츠 BMW 타는 거라고. 항상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그 타워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호텔에서 그 부주방장 하다가 호텔하고 다 끊었죠. 한 3, 4년 동안. 근데 호텔에서 되게 좀 유명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주방장이 관두셨대요. 친구 하나 있어고 그러면 그 친구를 추천해갖고 소개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호텔로 전화해. 그래서 그 조리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야, 임마, 너 진짜 어디 갔었냐고. 내가 너 얼마 찾았냐고. 저 장사하죠. 장사. 너 네가 오면 안 되냐고. 지금 사장하고 내가 사장 월급 주면 가져오니까 줄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집사람한테 상의를 하니까 집사람이 가라고. 내가 가게를 지킬 테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혼자 6개월 동안 했어요. 장사를. 아기를 얻고. 그러니까 마누라로 되게 고생했죠.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식당 지금 하면 집사람을 나오게 하진 않아요. 그래갖고 호텔 우연하게 이제 다시 호텔을 갔는데 나는 어차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월급쟁이는 안 할 거야. 근데 어떻게 1년 하다 보니까는 슬슬 식당 찾으러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IMF가 이제 97년에 온 거죠. 그러면 지금 나가면 이제 몇 푼 안 되는 거 그나마 쫄딱 망했다. 그때 호텔들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IMF니까 뭐 대한민국에 안 힘든 데 없었으니까 그럼 차라리 호텔 식당을 내가 하면 되겠다. 내가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고객도 알고 호텔 회장님이 그 남소영 사장님의 아버님이 여주방장 자네가 할 수 있겠나 그러더라고.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때 보증금이 10억이었어요. 근데 10억이 사실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여기저기 한 25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억, 3억, 5억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쓰라고. 저는 신용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살았다 이거죠. 하여튼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기반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광화문에 루이라는 식당을 하게 됐는데 동생 부르고 이랬죠. 월급쟁이 그때 한 20몇 년 했으니까 25년 했었을 때 뭐 억대 연봉이었어요. 그때도 동생이. 동생 그때 되게 잘 나가 이현복 셰프처럼 되게 잘 나갈 때였었으니까 장사하자 여기 막 꼬셔갖고 그래서 광화문 루이를 둘이 같이 한 거죠. 그 광화문 루이도 처음에 장사 되도 잘 됐죠. 첫날 이틀날 막 뭐 30만 원, 40만 원 팔고 야 이거 억대 연명제 풀어놓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한 보름 정도 되니까는 이제 웨이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때 좀 완전 대박이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는 이제 또 한 3, 4개월 후에 남수영 사장님이 또 여기 엠버서더 소개해가지고 2000 몇 년도 때만 해도
되도 잘 나가죠. 한 가게 7개까지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2개 하고 동생이 2개 하고 있지만 가게를 좀 여러 개 해본 그런 경험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한 거 중에서 내가 최고로 많이 매출이 오른 날 얼마 뭐 이런 거 기억하는 거예요? 뭐 매출이 오르는 건 약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업장이 뭐 이 가게 우리는 되게 적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넘게 팔았구나. 요 정도에서 매출이 1,000만 원 넘게 팔면 되게 많이 파는 거거든요. 요새는 이제 쉽게 그렇게 팔 수 있지만 1,000만 원 넘게 팔고 그다음에 옆에 결혼식 뭐 하게 되면 500명 중식으로 하게 되면 그 한 방에 한 4,000만 원 정도. 그럼 하루에 한 5,000만 원 정도 팔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간 중간에 튀어나오는 게 이제 동생 여경옥 씨. 예, 그 빠질 수는 없죠. 네. 우리 집안 왜냐면 이게 사실 동생하고 저하고는 이제 서로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이 같이 상의를 하고 두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보통 사람은 한 사람이 모든 걸 중대 결정이나 그런 걸 결정하지만 우리는 둘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동생이 갖고 있는 장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같이 혼합이 된 거예요. 동생은 친구 애들도 다 맨사예요. IQ 다 150. 같은 집안인데도 걔는 우리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분석력이 되게 좋아. 근데 저는 그게 또 안 되더라. 머리가 또 그건 또 짱구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런데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동생은 형 내가 3가지를 생각해보는데 첫 번째는 형이 돈을 좀 쓰면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두 번째는 돈 안 쓰고 몸으로 떼갖고 맞아보면 이게. 세 번째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분석을 해주면 그렇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석만 해놓으면 나는 이제 그중에 내가 발서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난 형한테 부러운 게 있대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네가 나한테 뭘 부러워? 분석은 내가 다 하는데 다음날 보면 형은 벌써 정확히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동지상주의죠.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혹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뭐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나한테 하지 말래. 그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지. 뭐 나한테 열심히 해서 그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동으로 해야 되죠.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행동을 안 하게 되면 그 영하고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상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든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선배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줄 잘 서라는 말도 타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평범해지는 거하고 또 그런 좋은 기나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좋은 선배님을 만나게 되면 속된 말로 키워준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도 그런 개념은 분명히 심어주고 있죠. 요즘 방송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시잖아요. 나가시는 프로가 뭐. 초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손님들이 없으면 불편해하잖아요. 그런 건 어떠세요? 호텔에서 있었을 때 제가 이제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홍주병이 그러는 거예요. 여 팀장 쉰다고 음식이 막 속된 말로 개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죠. 많이 커버를 시켜놓고 팀장 미팅했는데 어떻게 여주방장을 쉬는데도 음식이 되게 좋았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 더 기분 나쁘네. 왜냐면 이제 내가 없어도 돌아갔으면 이제 이거 나도 이제 달랑달랑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총주병이 또 한마디 한 것이 내가 인생 살아면서 하나의 좀 그 결정적 요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자가 자리 없을 때도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게 유능한 책임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뭐 휴대폰 뭐 삼성이다 그러면 이거 회장님 뭐 이재용 회장님의 이건희 회장님인데 이런 여러 조립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건데 세계 최고인데 그분들은 조립을 해봤을까? 안 해봤는데도 세계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거 음식을 내가 셰프긴 하지만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잘 가르치면은 이거 충분하게 이걸 커버시키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새벽 5시에 나가면 오후 촬영 오후 한 3시 되면 끝나면 곧장 일리 와가지고 이제 얼굴 내밀고 그래서 그런 걸 알죠. 손님들한테 내가 음식을 만들었지 않다 치도 주방장이 만들었어도 그 음식을 같이 들어가고 인사드리면서 회장님 얼굴만 내밀어도 손님들은 체면이 쓴 거죠. 그럼 막 음식에 대해 설명해서 딱 이제 나갈 때 손님 하는 얘기를 들리죠. 봤지? 여기는 주방장 내가 오면 이렇게 해주고 옆에 사람이 그런 말씀할 때 이게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보다는 얼굴을 내미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식을 안 했으면 아까 얼핏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쁜 길로 빠졌을지도 모른다.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꿈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네.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가지고 만화가 아니면 화가 그쪽을 갔을 가능성이 있죠. 혹은 거기에 관련된 손재주가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을 만들 때는 나만의 독특한 그런 개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2년도 때 그 약관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월급을 한 60만 원 받았으니까 정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82년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 환산하면 60만 원이면 사실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제가 21~22살이었어요. 내가 84년도에 대졸 초봉 월급 받은 게 30만 원이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가 그 정도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6, 7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연봉으로 그래서 그때는 좀 기술자였었기 때문에 나이는 적지만 주방에 한 30명인데도 제가 서열 2위거든요. 그래서 여경래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주방장도 여경래라고 이제 큰 소리지만 주방장도 저한테 여경래라고 못 불렀어요. 다 여스브, 리스브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 밑에 일하는 사람이 다 뭐 나이들이 다 뭐 30살 넘은 사람들 어디서 술 먹도 항상 내가 상석에 앉았던 그런 기억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선배나 좋은 스승이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기술자니까. 22, 23살 때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인 그 시절이었으니까 나를 바꿔야 될 때가 한 그 나이가 26살부터 28살까지 성격을 너무 내성적이었었기 때문에 성격을 바꾸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무언가 나만의 방법으로 나를 외향으로 바꿔야 되니까 크게 한번 웃으려고 했었어요. 그럼 갑자기 사람들이 미쳤어 그럴 수 있겠지만 첫날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이게 안 터져. 이틀날 한 3일째 전에 사람들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그렇긴 했지만 나는 나를 해냈다. 뭐 이런 것들이 별명이 그때는 또라이였어요. 나름대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나의 가장 뛰어난 그 장점 긍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어머니한테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거. 이 두 가지는 제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물이 반컵 남았을 때 야 이거밖에 안 남았어 하고 나는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를 내가 어느 날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아 긍정적인 것들이 되게 많다. 근데 이게 천부적인 건데 성당이나 뭐 그런 데 다니실 때 어머니 보고 막 싱글싱글 웃으면 야 너는 뭐야 오늘 좋은 일이냐고 이렇게 나를 보고 싱글싱글 오냐. 아니 엄마의 좋은 거 그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걸 내가 절반은 갖고 있으니까 또 장수 유전자도 갖고 96세거든요. 장수 유전자를 내가 절반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기분 좋다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저만큼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만큼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든가. 이게 그렇게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슐랭 식당이잖아요. 미슐랭 추천 가이드긴 하지만 어느 날 그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미슐랭이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처음에 미슐랭 완스타가 저희들이 된다고 이렇게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점 우리가 미슐랭 추천 가이드라고 미슐랭 완스타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년에 따자. 그래서 직원들한테 같이 셰프들한테도 목표는 미슐랭 완스타다. 곧장 우스갯소리 난 은퇴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했는데 또 역시 미슐랭 추천 가이드로 갔고요. 좀 실망했죠. 근데 어느 날 딱 생각하니까 미슐랭 완스타가 되게 되면은 손님 뭐 음식이 조금 하자라는 것이 미슐랭 완스타 식당이 왜 이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보니까는 그리고 5만원 너무 비싼데 아니야? 이런 부담 요소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추천 가이드가 낫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부담 안 해야 되고 왜냐면 완스타이고 투든 그 유지하는 데만 그렇지 신물이 생기고 더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선에서 만족하면서 이거를 지키는 이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죠.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요즘 이제 중식당 관련돼 가지고 보면 또 한편으로 상당히 옛날에 그 우리가 청요리 그러면서 얘기하던 그 시대를 다시 되찾는 분위기, 고급화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 그들한테 조언을 준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얘기를 흐름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중국집의 주인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중국집은 이제 아주 드물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한 100여 년 동안 저도 이제 화교 출신이니까 화교들이 한국의 중류를 한 100여 년 동안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화교 젊은 애들이 중국 요리를 안 해요. 공백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국 한 23,000에서 25,000 개의 중식당이 있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도 세계 요리 대회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만드는 중국 음식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초이스를 하고 하게 되면은 전성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류라든지 뭐 대장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외에 나가게 되면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중국 요리는 분명히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우리들이 중요리 했었을 때는 우리는 뭐 제가 중학교 졸업밖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고졸만 해도 상당히 고학력이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다 최소한 전문대 이상 출신인데다가 한국인인데다가 모든 것이 인터넷 시장이나 다 그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나 그런 것들도 최고니까,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참 나한테는 이런 손님이 정말 귀한 손님이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손님. 모셨던 분이 손님으로 많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네. VVIP 고객인데, 남충우 회장님인데요. 남충우 회장. 남수정 사장님 아버님이신데, 그분은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에서 대한민국의 중요리는 영양제가 최고야. 네. 항상 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 했어요. 나한테 칭찬을 해줘갖고 최고예요? 아니면 뭐 다른? 칭찬을 해줘가지고. 그것이 제가 인생 살아가는 데서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을 진짜로 그때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칭찬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만들 때 모든 그분뿐 아니라 모든 고객들한테 실망을 안 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맞춰가는 거지 세상이 나를 맞춰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아까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필요한 거는 이런 내성적인 성격을 누가 나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맞춰가야 되니까 아닌 나를 끄집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해주는 그분이 저한테는 인생의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지존 짱이시죠. 그분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아주 상당히 결정적인 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고래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여경래가 춤을 추게 만들어주시. 참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역시 그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그분이 저를 잘 받고 식당을 네가 운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회 제일 유명하고 저명하신 그런 분들도 항상 오셔갖고 꼭 인사도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더 자부감을 만들어주게 한 그 분이라 생각해서 지금도 후배들한테도 제가 그런 거 비슷하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영향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 중에서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제일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중식의 아버지라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도 그거는 되게 기분 좋은 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국민 가수 조용필 그런다 그러면은 중식에서는 여경래 뭐. 한국의 100여 년 역사의 중식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중식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5명을 내가 뽑는다 하면은 신라호텔의 후덕죽 상무님. 왜냐면 내가 젊었을 때 제일 롤 모델이었었으니까. 화교 출신으로 삼성그룹의 임원이 되셨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그래서 그만한 역정을 또 딛고 일어서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당연히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에서 미슐랭이 도입이 되면서 왕육성 선배가 후배들한테도 제일 모범 스타일이고 지금도 최고의 호인으로 있으시니까 미슐랭 완스타가 되신 왕육성 선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 중에 하나지만, 그 다음에 이연복 셰프. 이연복 셰프도 뭐 4, 5년 전까지 중식에서는 거의 무명했다가 인력 최고의 스타. 그 다음에 중식에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중식도 하나의 전성기로 만들어준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또 여경옥 셰프. 물론 이제 약간 그는 아전 인수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누구한테에게도 그런 타당성 있게 인정을 받는 게, 여경옥이가 또 그 친구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중학교밖에 졸업 안 하지만 자기 혼자 독학해 갖고 경기도 이제 박사도 화교 출신은 박사가 거의 없죠. 그 친구도 한국, 중국 중식사에는 빠질 수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명은 뭐 여경래 당연히 근데 이제 인정. 이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젊은 친구 몇 명 있긴 있는데 아직은 좀 지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비 창업자한테 해주시고 싶은 얘기, 특히 이제 중식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말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산을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하고 부산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하고 가면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하고 막연하게 무턱대고 가는 거하고는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식을 한다 하면은 그런 쪽에 입문을 하든지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식뿐 아니라 모든 장르 다 비슷하겠지만
자기가 모르고 그냥 이론적이나 혹은 하는 거하고는 절대 틀리다고 생각하죠. 제가 어디 가서 일을 이제 강의나 뭔가 할 때도 많이 그래서 난자연설을 가르친다. 예. 예를 들어서 난자연설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해지도 않고 보고 저건 나 할 수 있어. 네. 하지만 그건 머리로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메모 세세게 다 적거든요. 3개월 정도 지나고 혹은 6개월 정도 지나고 레시피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토시 하나 빠지냐고 다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데 이게 저건지 저거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한 두세 번 꼭 하시라고. 그러면 몸으로도 외워놓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더 효율적으로 그걸 업무 파악이나 음식에 대한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는 꼭 중식뿐 아니라 다른 장르나 치더라도 이게 공짜는 없는 거니까 물론 그걸 다 터득하려면 제일 좋은 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고 왜냐면 왜 장사가 잘 되는지 그러면 어려울 때는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했는지부터 시작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야 되지 않나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천리길도 한 발자국씩 가는 거라서 체험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열심히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할 건지를 말해달라고. 그래서 포괄적인 게 아니라 그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면 이제 중식당이 이제 특히 심한 것 같은데 배달 앱이나 막 이런 거 생기면서 굉장히 중식당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팔아가지고 뭐 재료비는 언제 뭐 내려간 적이 있어. 내 인건비는 또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 플러스 거기다 그 배달할 때 그분들이 챙겨야 될 그런 것 뭐 임대료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면 좀 김샌다고 하면 김샐 수 있지만 식당업으로 계속 하기는 사실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됐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나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죠. 그나마 저는 그냥 아직은 좀 약간知名도나 그런 것들 때문에 먹고 살긴 하지만 대부분이 엄청 힘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오늘 장시간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내가 앞으로 이제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풀어갈 거야 라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계속 활동은 계속 할 것 같고요. 활동이라 하면은 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하고 또 해외에서 국제 중요리 심사위원 혹은 세계 중요리 연합회 뭐 부회장, 세계 중요리 명인협회 부주석 이런 타이틀은 제가 뭐 돈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 정도로 제가 해외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스타일 자체가 약간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내 할 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떠벌리고 지금이야 뭐 이제 인터뷰 들어왔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긴 하지만 해외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아마 은퇴 후에도 후진 양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병행을 하면서 노후의 생활은 쓸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명함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려고 그랬었거든요. 이 명함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중국에서는 사실 다 인물 사진을 넣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명함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처음에 배운 거죠. 중국을 많이 되니까 명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접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프로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처음에 그렇게 다니다가 점점 이제 2장 했다가 점점 지금 이제 1장으로 앞으로 이제 아마 아무것도 안 넣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뒤에도 지금 뭐 엄청나게 뭐가 많죠. 이게 기본 좀 큰 타이틀들 뭐 여경래 셰프 만나 뵙고 그 성공 노하우하고 짚어주신 부분이 몸으로 체득하는 열심.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냥 막 입으로만 열심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 나타날 이론적이지 않은 결과물을 보여줘라 라는 주문을 하셨고 나의 이 성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행동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웃고 계시고 오늘 연수 3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셔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 지하철에서 호탕하게 웃는 그런 결과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식당을 창업하시면 아니면 또 지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희망을 갖고 우리 여셰프님 정도의 성공 맛집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